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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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천. 제가 감독님 오늘은 네. 대부분 남자 운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험난하게 이렇게 사는 사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주팔자 이렇게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또 가도 남자 복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138 이게 생일달의 뒷자리에 138 숫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인동사를 갖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라.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별했던가, 아니면은 부부의 어떤 인연이 없어 이혼을 했던가, 사는 게 고약스러워. 사는 것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인동사를 풀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인동사를 한 번도 다뤄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딱 점을 보면서 생일달에 138이다. 그러면은 인동살이네 보면은 역시나 거기에 파란만장한 삶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인동사를 이렇게 푸는 게 낫다. 풀어봐라 하는 건데, 어떻든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동사를 이렇게 단체로 풀어주신 분도 많아요. 근데 저는 뭐가 급하고 뭐가 바쁜지 한 번도 이렇게 인동사를 다뤄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점을 보면서 다뤄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하더라 이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면서 또 내가 영감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내띠만 말하겠는데 진짜 남편 복이 없어요. 세상에 남편 복이 없어.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은 FM이야. FM이라 남편 복이 없나? 제가 한번 호명해 볼게요. 병호생. 저 병호생이에요. 근데 저는 어쩌다 남편을 하나 건진 거지, 저도 남편 복이 아예 빵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팔자고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또 겪어본 게 뭐냐면, 자, 겸연생, 이민생, 경술생을 잡았어요. 근데 정말 다 보면은 남편 복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가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잖아요. 여우에는 남편 복이 있어요. 희한하죠. 우리가 근데 남편 복이 없는 거랑 남자 복이 없는 거랑 두 분류로 말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편 복은 아예 없었는데 남자 복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겸연생하고 이민생, 경수생들 보면은 이렇게 남편 복은 다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다 FM이야. 그래서 밖에서 남자 복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타고난 사주팔자야. 너희가 벌어서 평생 먹고 살아라 하는 사주팔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남편 복이 없는 거야. 근데 이들을 내가 사주를 다 이렇게 풀어보잖아요. 희한해요. 저는 2년 전에 만난 남편이,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쨌든 남편을 만났어요. 난 남편 복 없어서 나는 지원할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남편 복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저는 병호생이. 근데 내가 계면생, 이민생, 경수생 보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빠른 거죠, 솔직히. 근데 이들도 계면생, 이민생, 경수생들도 사주를 풀으면 나중에 다 남편 복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년에 중년에 지금 말년까지 완벽하지는 않는데 남편 복이 절대 없는 거지. 죽어라 열심히 삽니다. 이 사람들은 단정해요. 굉장히 당당하고 사람들이 멋스럽고 남자보다도 나아요, 이 사람 자체들은. 근데 희한하죠? 남편 복이 없어요. 타고나기를 남편 복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또 공통적으로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지나면 남편 복이 생긴다고 나와요. 제가 다 풀어봤거든요.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난다. 남편복을 만난다.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에 남편을 만나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남편복이 생겼어요. 저도 없었어요. 그동안 아예. 근데 지금은 남편을 만나보다 보니까 남자복은 꽝이죠, 이제. 근데 이들은 내가 딱 봤을 때 남자복은 다 있어요. 남편복은 없어도.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조금 후렴을 가면 남편복이 생기면 이 사람들도 당연히 남자복이었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제자다 보니까 신령들이 조금 빨리 남편복을 준 것 같은데, 저 신기해요. 원래 무당들은 남편복이 없어요. 남자를 잘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주지는 않는데, 아니, 왜 남편복이 생긴 거야? 근데 이게 한평생 가는 게 아니야. 어느 날 남편복이 생기면 남자복이 없어지면서 그 남편이랑 이제 살게 해. 근데 제가 좀 빨리 왔고, 교묘생, 이민생, 경수생들은 이제 조금씩 가다 보면, 이제 60 넘고 이러면은 생각보다 남자가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을 내가 다 상담해 봤는데, 남편복이 다 있다라고 나와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게, 138? 인동살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심각해. 이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끝까지 파란만장하고, 끝까지 좀 힘들고, 또 끝까지 남편복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평생 동안 없으면 안 되는데 인동살을 끼고 있는 사람은 말 자체에 내 몸 자체에 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끝까지 고단해요, 인생이. 근데 사실 인동살도 한 번만 풀어갖고 풀리겠다 생각은 안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행사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계속 풀고 하다 보면 이들도 남편복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동살 138 생일에 뒷자리에 있다면은 인동살 꼭 푸시라. 왜냐면 남편복도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사주팔자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사주팔자를 보니까 정말 피할 수 없이 이렇게 흐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쵸? 나는 이제 끝까지 혼자 살렸는데 맨날 하는데 보면 저한테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난다? 남편을 만난다? 저는 꽃방귀 꼈거든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 무당들 혼자 살잖아요, 많이. 그죠? 근데 저는 조금 복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가? 또 이렇게 하면 잘난 체 하면 어떡하지? 잘난 체 한다고 하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천신 제자다 보니까 신령들이 남편을 좀 빨리 만나게 해주지 않았나. 근데 원래 진짜 인연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결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사귀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귀는 것 같아. 근데 겸효생, 이민생, 경수생 이들도 보면은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저 사람을 사귀어야겠다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중매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남자가 생기다 보니까 남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말려놓는 좋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종살에 껴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거를 싹싹 풀지 않으면 내가 남편복을 갖기가 어렵지 않을까? 욕할까봐 걱정이네. 근데 많이 노력하셔야 돼. 내가 타고난 게 있잖아요. 저도 남편복 없으니까 얼마나 개고생했어요. 그죠? 잘 나간 남편 있으면 개고생 할 일이 뭐 있어.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 저 같은 경우는 탄탄대로의 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병원생들은 다 그래요. 초년에 고생 되게 많이 하는데 말년에는 그래도 다 남편이 있건 없건 생일에 따라서 남편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생들도. 그러니까 다 그 생일 따라 시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그렇지만 병원생들은 그래도 노후에 계획에 엄청 생각보다 이렇게 사주가 되게 잘 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동살들도 끼고 있으면은 말년에 잘 풀면 되는데 조금 우리가 한평생 되게 고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할머니 됐을 때도 되게 끝까지 고생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인동살이 거의 반 껴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호명한 띠들은 병호생, 개묘생, 이민생, 요생 이 사람들은 노년에 되게 남편복도 있지만 돈복도 있고 자식복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띠들은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은 있을 것이다. 근데요, 이 띠들의 이게 특징은 있어요. 금전복은 있어요, 또. 제가 부른 띠들은. 병호생, 김일생, 이민생, 경생. 금전복은 꼭 반드시 있어.
없을 것 같아도. 바닥으로 사는 사람 별로 없어. 물론 병호생들도 바닥으로 사는 사람 있겠지만 그들도 이제 말년 가면은 생각보다 잘 살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남편 복이 없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말년 가다 보면 당연히 이들은 남편 복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남자 복으로 사시면 되고요. 자, 인동살인 이 띠들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동살을 반드시 풀으시고 좀 사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여기는 부천 전세계입니다. 네, 선생님. 날씨가 감독님 지금 더워요 사실. 네. 에어컨 틀어야 되나? 더워 죽겠네. 안 더워요 감독님? 네, 좀 살짝 예. 벌써부터 이제 찜통 더위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날씨까지 더우면 그때 속상해서 어떡하죠? 그렇죠, 선생님. 감독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많이 보는 네. 매 맞는 여자 매 맞는 여자요. 탈출구 개운법.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너 매 맞고 살아? 매 맞고 살아? 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우리가 탤런트들은 유명 배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절대 안 맞을 것 같잖아. 부족한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사람이 꼭 경제적인 거나 조건이 좋았다고 해서 이게 사이가 좋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인간의 감정이 문제거든요. 네. 한번 이렇게 뭐에 꽂힌다. 그러면 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분노. 분노 같은 게 이렇게 꽂히면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자기 탓은 안 하고 남의 탓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배우자, 서로가 배우자 탓을 하잖아요. 우리 나이 때마다. 네. 그죠? 근다고 해서 뭐 남을 어떻게 하면 받아줄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열받으면 배우자한테 막 하프라고 막 신경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아주 잦아지죠. 네. 보통 이혼이라는 거는 성격 차이가 참 써내기가 좋죠. 네. 사실은 성격 차이만 그냥 겉으로 나와 있는 건 성격 차이인데 자기네 둘이 보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네. 쟁반이 그냥 성격 차이가 가장 좋잖아요.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차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해도 이제 뭐 개인 프라이버시를 나타내는 것 같으니 네. 성격 차이라고 많이 해서 끝내버리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요리사 이혜정 네. 음식도 잘하면 엄청 사랑받을 것 같고 또 보면 TV에 나오니까 돈도 잘 벌 것 같고 엄청 밝으시잖아요, 또. 그리고 굉장히 밝으시잖아. 네. 근데 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매를 맞고 힘들게 살았을까? 네. 인상 보니까 착하게는 생겼던데 굉장히 네. 이혜정 씨가요. 그죠? 네. 근데 보면은 이혜정 씨가 다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 있으시죠. 애교도 네. 많고. 네. 근데 이게 이 남자랄 것이 뭐 아무리 이쁜 여자랑 살아도 꼭 개새끼 짓을 하는데 개새끼 짓. 저도 우리 포도를 키우지만 확실히 개새끼들은 달라요. 나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왜 남자들한테 개새끼하고 욕하는지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이런 동물들이 네. 꼭 있잖아 좀 아주 낯선 여자한테는 안 가. 남자들도 아주 낯선 여자한테는 안 가잖아요. 네. 그냥 어느 정도 봤을 때 몇 번 이렇게 보고 색감 있고 그러면 거기 빠지잖아. 네. 강아지들이 그래요. 딱 봤을 때 처음에는 왕왕 막 짖어. 네. 몇 번 간을 봐. 이뻐하면 이제 거기만 가. 네. 거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첩이죠, 첩. 쳐. 네. 근데. 그러니까 첩한테 빠져버리잖아, 남자들이. 그 이유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동물적인 그게 개새끼 마냥 새로운 거에 빠져들고 좋아한다. 네. 그래서 저도 강아지 키우면서 그거 처음 알았어요. 강아지들은 원래 새로운 곳에 이렇게 좋아를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개새끼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남성들은 전부 다 남자입니다, 남자. 네. 우리들의 착각은
내 남자는 안 그럴 것이다. 또 가족 판단되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 남자는 안 그럴 것이다. 내 여자는 안 그럴 것이다. 전부 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어디든 사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 왜냐면 나도 사실은 지금 동영상이 나가고 있지만 생기가 멀쩡하잖아요. 네. 내 뒤에 뭘 숨겨서 어떻게 알아? 모른다니까요, 절대. 네. 내가 어젯밤에 뒤지게 맞았는데 모른다고요. 아. 그렇지만 뒤지게 맞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하냐. 누가 알면 쪽팔린 게 안 맞은 척하고 또 이제 술이 깬 남편은 여보 잘못했어 싹싹 빌고 그러다 보니까 애새끼들 보고 참아야지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두 번 간 게 이제 여자도 이제 만성이 돼가요. 네. 처음에는 쥘 듯이 난리나. 용서 못해 당장 이혼해. 새끼들 보고 참아. 그러다가 이게 어느 나이가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저거 그냥 술정신에 나 때린 거지. 미워서 때린 거 아니다. 네. 내가 참아줬지. 그거 감추고 살잖아. 제일 쪽팔리잖아요. 매 맞으면. 네. 근데 야 내가 이렇게 저번 봐도 매 맞고 이렇게 외사하러 나오지 이렇게 내가 말해보면 다 사람마다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뭔지 아세요? 내가 혼자 살면 괜찮은데 거기에 자식이 있든 부모가 있든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떤 애는 애긴데도 매 맞고 사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 근데 자기가 언제 성인이 돼갖고 취직을 해서 자취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네. 저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혹시 자기가 자취하고 그러면은 혹시 아빠가 할머니는 안 때리겠느냐? 이게 저한테 물어보면 답입니다. 할머니 때문에 못 나간다고. 네. 죽이고 싶다고. 근데 얘는 딸이니까 아빠가 죽이고 싶지만 할머니는 자식이니까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 아,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배 맞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온몸이 시퍼렇게 맞고. 아휴. 근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들도. 근데 사실 여자들은 이유가 또 틀려요. 자식들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왜 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 독립할 수 있는 돈이 경제력이요? 없어. 특히 매 맞고 때린 놈들은 네. 거의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고 살기 힘드니까 두들 패는 거예요. 그쵸? 그나마 직장 잘 다니는 여자들은 안 맞아. 네. 저녁에 벌어와야 그나마 생활이 되니까 꼴보기 싫었다가도 그냥 참어. 근데 네. 딱 봐가지고 이제 늙었는데 써먹을 데 없는데 애도 다 낳았는데 밥만 해주고 제일 노는 것 같거든. 근데 여자는 또 생활비 더 달라고 징징거려. 네.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아. 그나마 매 안 맞으려면 자기 직업이 있어야 돼. 네. 응? 근데 직업 없이 집에서 밥 해주고 놀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매 맞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아니 왜 못 태워주고 그러는 거야? 나가라고 그러면은 이유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내년에 우리 딸 결혼식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네. 저 인간 언제 뒤져? 나 몇 년 있다가 누가 먼저 죽겠는가 봐봐. 저 새끼 나 애들 다 결혼할 때까지 살면 그때 내가 싹 버리는 게 복수야. 지금 도망가려고 이제 집 돈을 이것저것 모으고 있어. 네. 그러면 이제 3년 이제 가잖아. 애기 다 결혼시키고. 그쵸.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왜 안 나가? 그러면 요즘에 저 새끼 착실해졌어요. 안 때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는 거야 같이. 네. 그럼 뭐 하는 돈 어쨌어? 그러면 여자들 이렇게 마음이 약하잖아요. 네. 착실하고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 새끼 또 줬대. 사업에 보태라고. 네. 그러니까 평생 못 가는 거야. 그러네요. 어떻게 가? 아휴. 이것도 용기가 있어야지 가거든요. 네. 근데 물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냉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은 애도 어리고 가진 것도 없는데 무조건 자기가 집을 나왔답니다. 근데 부산까지 왔어요. 네. 그 사람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때려야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그쵸? 네. 말로다가 나를 욕하고 말로다가 나를 갖다 개무시하고 야 니네는 뭐 집구석이 어쩌고 그러니까 처갓집이 잘 살면은 또 욕 안 해. 네. 처갓집이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제 그런 집은 죽어나는 거야. 이제 남자 못된 건 뭐라 그러지? 여자 못된 건 엉덩이 뿔난다 그러죠. 엉덩이 뿔나면 어떻게 돼?
앉기도 불편하고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쉽게 말하는 거는 저거 엉덩이 불났어 그러거든요. 음. 근데 나도 처음에는 엉덩이 불났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 했거든요. 점을 볼 때. 구판을 보는데 자꾸만 우리 선녀가 여기 이모한테 엉덩이 풀났다는 거야. 그래서 엉덩이 풀났단 말이야. 뭔 말이지? 봤더니 아이고 밖에다 둔 남자가 있네. 아. 그러니까 이놈의 집구석은 여자가 남자를 구박해서 못 살아. 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남자를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다가 말로. 학대. 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너 남자 있지? 이때 빨리 뒤져야 된대. 너 제발 너 하지 마. 나 가르쳐 줬거든요. 쌍방으로 봐야 돼요. 남자 매 맞는 것도 진짜 많아요. 네. 남자 착한 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로 하는 이 폭력 폭언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는 실질적으로 알기는 이렇게 그 분노를 못 참아서 여자를 네. 칼로 찔러서 죽이는 사건도 제가 점을 봤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못 참는 거야. 네. 잠깐 놀았대. 그러니까 여자가 멋이라 막 죽일 듯이 나쁜 말 했겠지. 네. 그래서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었어. 몇 달. 음. 근데 이제 이 남자가 당장 나가서 직장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 여자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칼을 갖고 가갖고 이 여자를 갈기갈기 찔러서 죽이고 자기도 죽은 거야. 아. 이런 점을 다 봤어요.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여자나 남자나 분노가 차면 진짜 참을 수 없는 치솟는 게 있어서 살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모든 게는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만이 이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폭력 아니라 뭐 상대방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많아요. 애도 그죠? 네. 그 다음에 막 술 주변벌이. 그거는 여자, 남자 다 쌍방에 다 있어. 여자는 여자가 그런 여자 있고, 남자는 남자가 그런 여자 있고. 네.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구달 때 보니까, 이거 못난 거 엉덩이 뿔났다는 얘기가 밖에서 남이 남자 본다는 뜻이더라고요, 그게. 그죠? 근데 결국에 이 사람도 세월이 지나니까, 잘 회복을 하고 그 남편이랑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남편한테 잘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능력이 없어서 그 남자한테 싫으면서도 이렇게 폭언을 하면서 그 남자한테 붙어 살거든요. 네. 능력이 없어서. 능력 있었으면 진짜 도망갔어요. 네. 능력 있으면. 능력 없어서 붙어서 산 거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이 사람을 때려. 그러면 생각 없이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철저하게 이렇게 해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진짜로 능력을 키워야만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설 수가 있거든요. 네. 안 그러면은 이것도 있잖아요. 마약 같은 거라서 또 때린갑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때린 거지. 돈이 없어서 때린 거지. 그리고 절대 이렇게 안 나가고 개기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으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이혼하고 이렇게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혼이란 게 그런 사람들 쉽게 해주지도 않아요. 쉽게 해주지도 않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해달라 하고 구슬해준 사람이 있거든요. 네. 속으로 10년 동안 이혼을 못 찍었는데 내가 구슬을 저거 찍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난 모르겠고 어차피 10년 동안 딱 떨어져 사니까 이미 자기는 다른 남자가 샀는데 네. 그래서 이혼을 안 해줘서 미치겠다는데 그래서 신랑님 믿고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구슬했어요. 네. 까칠하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어메 이거 이혼 쉬울라나 이게 10년이나 됐다니까 이혼 시켜야 되긴 맞는데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다 일을 했는데 딱 일주일 궁금해갖고 전화 왔어. 아니 이혼 도장 찍었다는 거야. 네. 대단하게 소원인데 못 찍었는데 이혼 도장 찍었대. 네. 그래서 너무 제가 하늘을 우러러 진짜 감사했어요. 만약에 이혼 도장 안 찍어줬으면 나 죽어나. 네. 그렇겠네요. 근데 인간의 마음으로 계산하면 못해요. 네. 아니 10년 동안 못한 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쵸? 네. 그렇지만 에이 신랑님도 지금까지 다 해줬는데 어차피 이 집은
깨진 쪽박이야. 왜냐면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살고 남자도 여자가 있고 더 이상 호적을 오기로 붙잡고 있는 거 누가? 그러면 누가 해줘야 돼? 다 이렇게 1년이면 해주셔야 되잖아. 중재를. 네. 일주일 만에 이혼 도장 찍었다고 좋다고 연락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그죠? 네. 전혀 받죠. 근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각자는 재밌어. 집을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집을 나올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어떡할 거야. 다 맺맞고 애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10년을 산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가 그때는 보살이 아니었을 때 매를 허벌나게 많이 맞는 사람을 제가 구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는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많이 거뒀다고 했잖아요. 네. 8년을 제가 데리고 살았어요. 공짜로 그냥. 나도 그때는 없이 살았는데. 왜냐면 하도 두들겨 맞아서. 근데 길가에 가다가 잡혔대 남편한테. 네. 오지간하면 애기 3살 먹었는데 누구 나왔잖아. 근데 모텔을 끌고 가갖고 벨트를 빼가지고 사정없이 두들 패본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제 이 사람 8년 동안 받아줬다 해서 네. 가정 파탄을 내가 냈다면서 나한테 폭탄을 날릴 거라고 또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인데 네. 언니 때문에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애 아빠인데. 네. 그래갖고 이 언니가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는 애들 다 애기가 셋인데 막내가 3살 그냥 집을 나와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 와 있었어. 네.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기인을 만나면 얼마든지 자기는 이렇게 분가해서 막 새롭게 살 수 있잖아. 네. 근데 기인을 만나기 쉽지 않아. 집도 얻어야지 밥 먹고 살아야 돈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분을 갖다가 내가 그때 당시 장사를 했으니까 사우나에서 만난 사람인데 네.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 그래서 그 얘기 해주는 거야. 맨날 쭈쭈게 맞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살래. 나 혼자 사니까 살래. 그때 따라온대더라고. 맞는 게 무서워서.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혹시 우리 가게에서 장사할 마음 없냐? 자기는 완전 좋죠. 왜냐면 직장도 구해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 언니를 8년을 제가 거둔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분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또 나중에 애들이 크니까 애들이 다 찾아왔더라고 둘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잘 살아요. 근데 그분도 나한테 고맙다고 제가 법당을 처음 모실 때 네. 한복 한 번 해주고 싶다고 찾아왔었어요. 그분이. 네. 왜냐면 8년 동안이나 그래도 나도 없이 사는데 10원도 안 받았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가게에서 나중에 이제 장사해서 또 거기서 벌어서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서 애들 몰래 이제 대학비도 대주고 막 이러다 보니 애들이 이제 엄마가 대학비도 줬으니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애들하고 그렇게 잘 돼가지고 지금 잘 살거든요. 근데 결국에 매를 갖다 너무 심하게 이렇게 때린 사람들은 누가 기인이 있지 않은 이상은 탈출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냥 능력이 없어서라도 먹고 산다니까. 네. 근데 물론 나 같은 기인을 만난 사람들은 또 얼마든지 탈출구를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제 물론 자기 운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사우나에서 만난 언니라니까요. 근데 신랑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연락 안 하던데.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네. 잘 되면 연락 끊으시더라고요. 그냥 끊어버렸네, 연락. 네. 그죠? 그래서 서운하긴 서운해요.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면 좋은데, 아까 말했지만, 질투는 본능이라 그랬죠. 네. 그분이 만약에 저보다 훨씬 잘 돼 있다면, 아마 그분이 저를 엄청 이뻐라하고, 보자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이제 뭐 그런 게 세민한 건지 어쩐지, 제가 막, 오랜만에 왔길래 막, 명품 옷 같은 거 언니가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언니 입어봐도 막 챙겨줬거든요. 그리고 내가 언니, 그러니까 나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 피부 관리 좀 해. 피부가 네. 너무 늙었다. 내가 막 솔직해요, 저는. 돈 많이 모아서 뭐 할래? 그래서 여기서 마사지하고 마사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듣기 싫었었나 봐요. 네. 나는 근데 진심으로 해줬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나보다 8살 많으니까 그 언니는 직업이 없어요. 남편한테 충실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 자기가 행복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라는 거는 그렇게 꼭 주먹으로 맞고 때려야만이 매 맞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지만 이렇게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든 중독성이 있구나. 부부싸움도 작게 하는 사람 자자. 네. 부부싸움 자자. 이것도 하나의 중독이에요. 왜냐면 싸움 막 하고 안 살아 해놓고서 좀 있으면 풀어지면은 언제 그러냐 멀쩡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맨날 그러면은 그냥 그것도 당연하니 또 땀 났나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네. 만약에 이게 잦은 싸움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진짜 막 크게 싸우게 되면 한번 실수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네. 요런 거는 진짜 법으로 갈 수 있거든요. 용서할 수 없어. 그렇지만 맨날 한 번씩 매질하고 그러니까 저 인간은 원래 화나면 저래. 아유 냅둬 그냥 심간판하게 그냥 지가 하고 싶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여자가 또 남자를 엄청 두들겨 팬 사람도 있어요. 욕하고 막. 그런 사람 또한 뭐 때문에. 아유 이팔자에 혼자 살아서 뭐해. 그래서 저 여자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냥 참고 사는 거야. 네. 병신같이.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다 이게 보면은 첫째는 경제적인 거가 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각자 능력 있어봐 나가볼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경제적인 거는 항상 지금 우리가 노후가 65세부터 시작을 기준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10년 이상 굉장히 노력해서 노후를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못 해놓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우리 세대에.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남편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서로가 그냥 더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랄 수 있고 너 왜 경비라도 나가라 너는 식당이라도 나가라 더 싸움 날 수 있어요. 다 그게 돈이 문제. 돈이 문제다. 그 폭력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술 처먹고 맨정신은 잘 안 때리잖아요. 술을 먹을 때는 왜 먹냐면 기뻐서 먹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마음이 찹찹하니까 막 먹어버려서 이제 이렇게 필름이 끊기거나 막 아까 말했지만 애주가들은 적당히 마셔서 기분을 좋게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가 있지만 그 안에 범이나 닭이 들어있는 사람은 포금을 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필름을 막 때려버리는 거죠. 중독적으로. 맞는 사람은 또 시작이다. 처음에만 사네 안 사네 말했잖아요. 몇 년 뒤까지만 살아보고 안 살 거야 했다가 그때는 이제 사람이 변하지 세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같이 살게 되고까지. 네.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치다 이제는 볼장 다 보면 항원이원. 네, 황혼요. 그때는 진짜 볼장 다 보잖아요. 또 조론도 있잖아요, 선생님. 조론. 조론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왜냐면 서로가 65세, 70에는 서로가 주고받고 이렇게 서로 의지할 게 너무 많은데 말 그대로 80세 다 되고 하면은 더 이상 인생에 딱 그런 게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네. 많이 안 해놓으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좀 나버리는 거지. 항원 이혼으로 가자. 네. 네. 그렇게 가는 거죠. 왜냐면 그래도 65세, 66세만 해도 그래도 둘이 살만하다니까. 왜냐면 지금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훨씬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을 아예 못 할 때 그때는 가봐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탈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경제적인 거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네. 아까 말했지만 매 맞는 건 여자만 맞는 게 아니라 남자도 맞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때려서가 폭력이 아니라 네. 폭언, 폭력, 말폭력 이런 것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비수가 막 꽂혀갖고 분노가 막 가슴속에 있다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막 엄청나게 막 살인도 하잖아요 요새. 네, 그쵸, 선생님. 그렇죠. 물론 요리사 이혜정 씨 같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시부모님도 공양한 그 대가도 있을 거고 남편이 그래도 세월이 지나서 뭔가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예조한 네. 것도.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다 보니 변하지 이제 부인한테 잘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는 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예, 아주. 아주. 근데 한번 부부지간이 한번 엔수면요 영원한 엔수예요. 맞춰가서 살 뿐이지 네. 바로 떨어지면 토로가 뒷담화 하니라고 정신 못 차려요. 그렇죠. 예. 있을 때만 그냥 예의를 갖추는 거죠. 좋은 척. 그리고 네. 바로 서로가 뒷담화 한다니까. 그게 뭐냐. 먹고 살기 힘들고 막 뜨다 보니까 불만이 많고 여자는 능력이 없으니까 또
어거지로 따라 붙어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자신을 개척해서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를 상승시켜서 나의 노후를 안정을 시키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네. 지금 현재도 이게 그 폭력이나 이렇게 폭언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면 뭐 묻어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하나 둘 계획적으로다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인생을 실현한다면 네. 그래도 이게 뭔가 달라지는 삶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